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목요일. 격주로 김 작가 그리고 서정민갑 씨를 모시고 음악 얘기를 하는 날이죠. 오늘은 서정민갑 씨를 모시고 민중가에 대한 얘기를 나눈 날입니다. 강수님 스토커 1인입니다. 훈녀 아줌마님. 휘하님 찰떡같이 알아차려지는 병님 짱. 역시 맞죠? 다짐을 내어라 노래 들으셨어요. 왕짱아지님 다림질을 하시는 나중에 서방 직장 없으면 조합비 벌어야 한다면서 세탁소라도 해야 하나 라고 하셨어요. 남자들 말이죠. 건강하게 군생활을 마친 남자들은 다리미질 다 할 줄 압니다. 예. 남자들이 아무래도 힘이 또 세니까 팔힘이 세니까 다리미질 곧잘 합니다. 예. 저는 근데 다리미질을 못합니다. 군생활을 건강하게 다녀온 건 맞는데 우리 부대에는 이상하게 정비병이라는 게 있어갖고 다리미질 대신해주는 그런. 그리고 귀찮아서 다리미질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쫄다고 때는 고참이 해주고 휴가 간다 그러니까 쫙. 평소에는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짬밥 먹으니까 쫄따로들이 또 다리미질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어영부영 안 하고 지냈습니다. 사르르님 오늘 아침 고발뉴스 기사 보고 나서 세상에 이런 일도. 물론 제한 발언이지만 손수조 군 전역 중에 박친필 서명 추진. 손수조 기억하시죠?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 대통령 친필 서명에 대한 전역증을 제대 군인들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주는 방안을 국방부에 제안했다고요. 그랬더니 이준석 씨는 같은 청년이죠. 이런 건 안 된다. 다들 좀 나이브 안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서정민갑 씨.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 다녀오셨나요, 참? 군대 갔다 왔죠. 예. 그분들 그냥 군대 한번 다시 갔다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기본적으로 군대는 없어져야 될 조직이지만. 그렇죠. 네. 한번 다시 가서 고생해 보셔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닌가. 손수조 씨는 뭐 군대를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네. 아주 명확한 해법이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좀 혁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혁명이래. 예. 네. 무섭죠? 네. 저 있어요. 아, 예. 네. 말씀하시죠. 아, 네. 민중과에는 사실 세상을 바꾸자는 마인드를 늘 가지고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늘 어떤 깔때기처럼, 네, 결국은 혁명, 세상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 또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이렇게 뒤숭숭하고, 네네.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잘못된 혁명의 방향을 이제 다시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마음을 되새겨볼 수 있는 노래들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런 분들은 사실 반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가는 거겠죠. 예, 그죠. 그게 반혁명인데 혁명하면은 피, 급진, 폭력 이런 게 연상돼서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산업혁명도 혁명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불의 발견도 사실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혁명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역사의 진보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이런 것들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걸 되돌리는 것은 바로 반혁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반혁명을 혁명이라고 칭송하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고. 아, 예. 네.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독재자를 되게 민족의 지도자라고 칭송하는 그런 반혁명적 작태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시면 먼저 소개해 주실 음악은? 먼저 제목부터 명쾌한 꽃가지의 세상을 바꾸자. 으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단하네요. 그죠? 노래가 아주 좋아요. 이게 97년도 대선 맞춰서 이제 꽃다지가 약간 전술적으로 내놓은 음반에 들어있던 타이틀곡이었죠. 그렇군요. 네, 당시에 꽃다지가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후보가 있었나 보죠? 그쵸, 이제, 권영길 씨였는데. 아, 그 당시 민주노동당? 아니, 그 당시 이제 국민승리 21이었죠. 예, 민주노동당 창당 전이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고, 꽃다지가 했던 노래 스타일과는 다르게 굉장히 락킹했었죠. 락킹한 노래를 신나게 좀 불러주셨죠. 예, 그 드럼 소리, 이게 진군의 북소리처럼 두두두두두두 하고서, 예. 꽃다지는 어떤 떼창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요새는 뭐, 숫자가 안 돼가지고 그런 음악 못하고 있지만. 뭐, 숫자가 안 되기도 하고 음악 감독의 스타일이 또 그런 노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꽃다지 10주년 기념 공연 때 다 같이 나와서 꽃다지 옛날 가수들과 현재 가수들이 같이 승리의 역사, 진군의 역사 이런 걸 부르는 걸 보면 아직도 뭐랄까 심장이 막 뛰어요. 그런 노래 들으면. 그렇습니다. 예. 꽃다지는 연세대학교 울림터라는 동아리 출신인 예울림. 네. 예비역이라는 뜻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울림. 옛날 울림터의 그렇죠. 줄임말이었죠. 예울림과 그 노동자 노래단 이 두 단체가 합쳐갖고 처음에는 20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북적북적했다 그러더라고요. 건반이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건반이 4명이었고 가수도 뭐 10명 가까이 되고 거기다 기획실, 뭐 반주패 20명이 넘었었죠. 네. 그렇죠. 그 반주했던 건반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뭐 청소년 때부터 꽃다지 노노담 활동을 하실 정도로 또 그런 인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한 뭐라 그러나 노동문화가 펄펄 살아 숨쉬는 그런 시기가 아니어서 꽃다지로서는 뭔가 좀 새로운 지금 국면에 들어서긴 했습니다만 밴드 음악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런 떼창 민중가요 떼창 전통적인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네, 꽃다지와 함께 민중가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선언이라는 곡인데요. 네. 그 노차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모임 새벽이 추구했던 어떤 웅장한 행진곡풍의 노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가사도 굉장히 어떤 혁명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당시에 생각했던 어떤 혁명에 대한 메타포를 잘 담고 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꽃다지와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 두 음악 단체 노래패 또는 이 팀이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는가? 글쎄요, 이제 활동을 하게 된 뭐 배경 같은 게 좀 약간 다른데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이대 한솔이 서울대 메아리 등이 중심이 되었던 노래 모임 새벽이 이제 합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노래패였고요. 그래서 자기 창작곡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알려진 민중가요들 중에서 좋은 곡들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문선대? 일종의 문선대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좀 더 메신저의 버전을 낮춘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기 위한 그런 집단이었고 대중적인 성격을 많이 띄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꽃다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노동자 노래단과 예울님이 함께 활동을 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팀인데 꽃다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굉장히 행진곡이라든지 서정적인 어떤 고전적인 노래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록이라든지 뭐 포크 같은 다양한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김민기라든지 문대현, 문승현 씨가 만들어 놓았던 어떤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 스타일을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그런 그렇군요. 그러면은 노래를 찾는 사람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러나 좀 먹물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좀 더 대중적인 부분이 있었고 시민 넥타이 이런 게 느껴진다면은 꽃다지는 좀 더 현장스러웠고 좀 더 격렬했었고 뭐 이런 느낌이 더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꽃다지는 조금 더 변화를 굉장히 많이 했죠, 사실은.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변화가 많아서 예전의 꽃다지를 알고 있다면 지금의 꽃다지는 굉장히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예전 꽃다지 벌써 나온 지가 20년이 넘은 음원이군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선언을 듣습니다. 참 가사가 삭막합니다.
뭔가 진리를 갈망하고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갈망하는 자의 모습을 보였던 하덕규 씨. 나중에 이제 종교에 귀를 하죠. 네. 네. 그런데 이런 노래를 만들었었군요. 네. 그렇죠? 시인과천장 3집에 들어있는 네. 새날이라는 곡인데요. 뭐 민중가요적인 뭐 느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대한 염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인간이 뭐랄까 자기 자신의 어떤 진실한 마음과 만나고 싶고 그 진실한 마음이 발현되는 어떤 세상을 염원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분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당시에 권력에 대해서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한 혁명가였죠. 그렇죠. 그러나 그 혁명은 내적인 각성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무력으로 로마를 그리고 기득권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정신혁명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던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영적인 혁명과 어떤 사회적인 혁명이 함께 가야지 그렇죠. 진정한 혁명이 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소비에트 연방이 그렇게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진 것에는 바로 영적인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등한시된 결과가 아닌가. 네, 그런 부분도 있군요. 원인을 찾을 네. 텐데 어찌됐든 소련이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네. 어떤 혁명에 대한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왜곡되고 네, 그런 네.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네. 세상을 바꾸는 데는 그런 방법만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네. 항상 여러 가지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혁명이란 말은 이제 한자고요. 그죠? 네. 이게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어. 천명을 바꾼다는 거죠, 인간이. 그럼 이제 왕조를 바꾼다는 뜻이기도 했군요. 그죠? 왕은 하늘의 뜻을 타고 있다고 네, 생각했었으니까요. 네. 왕조를 바꾸는 것이 혁명이고, 레볼루션, 영어로 하면요. 그렇죠. 비틀즈의 음악 중에 레볼루션이라는 음악도 있습니다. 그죠? 명곡이죠. 네, 명곡입니다. 레볼루션 넘버 9이라는 곡도 있고, 그건 거의 뭐 추상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인데, 혁명, 레볼루션. 그래요. 근데, R2, 똑같이 R2로 시작하지만, 리플라이, 댓글로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죠? 댓글로 그렇죠. 선거 결과는 조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요새는 또, 있지도 않은 RO라는 또 조직을 만드는, 네. RO는 하나의, 뭡니까? 용어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죠? 네. 네. RO는 그냥, 하나의 용어인데, 그걸 가지고. 참 오히려 4.19 혁명을 엎었던 네. 반혁명의 주동자들이 후계자들이 있는 그 정당에서 그렇죠. 네. 어떤 민중을 생각하고 뭐 조금 다른 생각일 수 있지만 민중을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정당을 뭐 해산하나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누가 누구를 보고 해산하라고 하는 건지 지금. 사실은 4.19 혁명, 이게 미완의 혁명이지만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이었는데 이것을 의거로 격을 낮추고 5.16 쿠데타를 자기들 혁명이라고 자기들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4.19를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5.19는 쿠데타로 이렇게 국사교과서에는 굳어져 가고 있었는데 지들이 다시 혁명이라고 지금 되살리고 있는 대표적인 반혁명이죠. 그죠?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행자부에서 보면 행자부 하는 일 중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네. 거기에서 똑같이 국정원이 하는 것처럼 네. 댓글 공작을 하는 그런 단체들에게 행자부에서 기금을 줬단 말이죠. 몇 천만 원씩. 그리고 뭐 영수증 같은 것도 제대로 감독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단체 활동가로 있을 때 네. 정말 여기 돈 받으려고 굉장히 고생하고 그렇죠. 나중에 또 서류 처리하느라고 정말 제대로 하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정부가 정말 아주 다 같이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체일원님께서 올려주신 글 꽃다지 노래가 나오니까 대학 때 완전 충격의 가사 꽃다지 2가 기억나네요. 내 온몸에 핏줄을 주마 붉은 핏줄을 너에게 주마 내 온몸에 기름을 주마 적을 태울 기름을 주마 예. 꽃병의 기름 너에게 주마 뭐 이런 그렇죠. 꽃다지 2 이 노래를 부른 분이 바로 이정열 씨였어요. 이정열 씨가 노동자 노래단에서도 네. 활동을 했었죠. 노동자 노래단에서 네. 노동자 노래단과 그리고 꽃다지 그러니까 이 예울림 합쳐서 꽃다지로 합칠 때
이정열 씨는 노래마을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노래마을 팀에서 제 선배로 와 계셨어요. 대단히 혁명적인 노래와 대단히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시다가 네. 최근에 또 대단히 쇼적인 뮤지컬의 노래를 예. 같이 함께 부르고 있는 아주 멋진 분이시죠. 인생이 쉬우니까요, 그 친구는. 예. 대범한 찌질이님, 병희님, 늦지막히 출첵합니다. 외식을 하고 오너라 늦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청곡보다는 바로 서정민갑 씨가 준비한 곡을,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그날이 오면 신청곡이 들어오긴 했어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다음 곡도 여전히 어떤 혁명에 대한 마인드를 이렇게 되새겨볼 수 있는 곡인데요. 정태춘 씨가 만들었던 대한민국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대한민국 있었죠. 네. 그중에 맨 마지막 곡이었던 우리들 세상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아주 좋아요. 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집사기는 다 틀렸네. 예라 더러운 놈의 세상, 미친 놈의 세상, 성질나서 돼지겠네. 대단한 열창입니다.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대표적인 저음 가수가 말이죠. 네, 이렇게 어느 락커 못지않은 정말 처절한 절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실 때 이제 송아지 누렁송아지라는 공연을 수많은 공연팀들 이끌고 전국의 대학과 곳곳을 다니시면서 이제 공연을 벌리고 다니셨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멋있었죠. 정태춘 씨는 1954년생입니다. 어휴. 예, 그리고 데뷔를 하신 게 77년, 8년 요즘이었으니까 시인의 마을 1집이 나온 게 77년입니까? 6년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즈음이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고 정태춘 씨가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태춘 씨가 민중가요의 영역으로 등장하셨을 때가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렇죠. 예, 35, 이 무렵에 1988년이었으니까. 그리고 누렁송아지, 이건 이제 농촌의 현실과 어떤 민족의 현실 같은 것들 다뤘던 거죠. 그래서 대학가나 노조를 돌면서 집체극이었죠.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풍물도 있고, 이런 순회 공연을 다니실 때는 그분의 나이가 40 안 됐을 때였어요. 저보다 어리셨네요. 그럼요. 예. 근데 워낙 얼굴이 젊어 보이는 인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지. 네. 이때는 정말 이런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음악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예, 정세난슬, 새로 낳은 슬기로운 아이란 뜻의 따님이 결혼을 했고, 이제 애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곧? 이제 임신했으니까 곧 나오겠죠. 그렇군요. 네. 남편은 한국의 대표적인 펑크 밴드 럭스의 보컬인 원종인 씨죠. 그렇죠. 예. 상당히 의외라기보다는 놀랬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또 연애를 했나? 그렇죠. 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어머니 아버지 정태준 박은옥 씨, 박은옥 정태춘 씨, 내가 해봐서 하는데 어떻게 음악하는 애랑 결혼을 하니? 그래서 노심초사하지는 않으셨을까? 게다가 또 언론에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몇 번 보여준 적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멋진 미션이고 멋진 부부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함께 부른 노래를 이매진을 선택해서 오셨어요. 네, 그렇죠. 예전에 존 레논이 일본에 공연 왔다가 우연히 한국 TV를 봤는데 이매진 씨를 보고 반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웃기지도 않은 유머가 떠돌고 있는 곡인데요. 임예진 얼굴 이뻐. 네. 그런 얘기 몰랐어요? 정승주 아나운서? 네, 전 처음 들어요. 그쵸. 아주 전형적인 옛날식의 썰렁한 유머인데 임예진 얼굴 이뻐 이거. 예. 아주 비웃고 계세요, 옆에서 지금. 그러시네. 웃지도 않으시네요. 네. 하여튼 이 노래는 어떤 혁명, 변화의 어떤 상상력을 정말 가장 급진적으로 보여주면서도 가장 달콤하게 보여주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많이 쓰이고 있지만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미가 너무 깊어서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의 의미가 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무정부주의, 거의 아나키스트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부정하고 모든 권위와 권력을 다 부정하고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자고 또 선동하는. 하지만 또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곡이죠. 예, 영국인들이 뽑은 가장 위대한 곡으로 항상
이렇게 열거되는 그런 곡이죠. 아, 그렇군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게다가 또 아들이 또 음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들 둘이 모두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션 레논, 네. 줄리안 레논, 1964년생. 그다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는 아닙니다만 꿋꿋하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상당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둘째 아들, 즉 오노 요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션 레논은 음악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평원동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예. 네. 션 레논 노래가 되게 좋아요. 멜랑콜리하고. 그의 목소리가 좀 멜랑콜리합니다. 그렇죠. 네, 줄리안 레논의 목소리도 아버지를 좀 닮았지만 결이 조금 다르고 그죠? 네. 야, 이 팝을 말이지. 예, 여러분 정승조 아나운서께서 가사 해석도 올려주셨거든요. 요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도 나직나직하게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be as one.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we'll join us and the world i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ater hunger or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that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we'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그 리버풀 공항, 국제공항 이름을 존 레논 공항으로 바꿨다고 하죠. 그래요? 네. 멋지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예.
above us on the sky. 예. Imagine 1절의 가사에는 above us on the sky라는 글이 딱 이렇게 리버풀 존 레논 공항에 박혀 있다고 하죠. 네. 나중에 손병희 공항이 생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방송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Imagine이었습니다. 존 레논. 이렇게 평화를 주장하던 사람이 가장 가혹한 폭력에 의해서 세상을 끝마치게 되었었죠. 그죠? 1980년이었죠.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죠? 날짜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전 비틀매니아니까요. 네. 그 다코타 아파트라고 하는 꽤 유명한 그렇죠. 아파트 앞에서 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었나요? 네. 집에 들어오는 길에 기다리고 있었던 좀 정신이장자라고 알려졌던 팬에 의해서 네. 네. 폴 맥카트니가 만든 오브라디 같은 노래, 오브라다, 라이코점라 이런 노래는 영국인이 뽑은 가장 한심한 노래에 매년 랭크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더 오래 살아서 지금 얼마 전에도 새 음반을 내놨고,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새 여자가 생길 때마다 새 노래가 나온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나이가 67인가 그럴 텐데 아마. 누가 폴 맥카트니요? 네. 1942년생이에요. 70이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능력자인가요? 어찌됐든. 72살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보면 좀 약간 웃기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곡이 있습니다. 예, 역시 그 혁명에 대한 얘기를 담은 그런 곡인데요. 네. 민중가요는 아니지만, 요새는 거의 손명희 씨만큼 집회장에도 많이 나오고. 아, 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여기 방송에 출연했다고 들었는데요. 어제요, 어제. 네, 어제군요. 네. 허클베핀이 부르는 내달리는 사람들. 내달리는 사람들. 네. 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뭐랄까요. 노동자들이 행진하고 내달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들을 예견하는 그런 네.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민중가요와는 다른 허클베핀만의 어법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4집 환상 나의 환멸 중에 내달리는 사람들 들으면서 서정민갑 씨와 함께하는 민중가요 이야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주말에 노동자대회가 연달아 있습니다. 네. 꼭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회 공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음악평론가 국민T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에 들리는 소리는 만돌린입니다. 만돌린 소리로 끝마치는 내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작은아이님, 배달나라고 강영이요. 이 노래는 지금 음원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필송.com 이런 데 가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민중가요 있잖아요. 희귀 민중가요 음원들은요, plsong.com. 여기를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 plsong.com. 네, 여기 가시면은 희귀 민중가요 음원들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에서님, 꼬부기 아빠님, 연대 전노협인가요? 콘서트가 생각이 나네요 하면서 그때 사회자분이 왜 이렇게 관중이 많았냐고 물었을 때 정토치님의 유머가 공짜라 그래 허허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제가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공식 석상에서 부른 건 처음이네요. JJ킴님, 김연아의 손동작이 연상된다고요? But I'm not the only one. 네. 남늘보님, 가수하셔도 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가수가 꿈입니다. 양호랑이님, 폴 맥카트니가 이매진이 가장 비정치적인 서정적 노래라고 했을 때 존 레논은 이매진은 자신이 만든 곡 중에 가장 정치적인 곡이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너 같은 보수주의자 뿐이다라고 욕을 했던 일화가 떠오른다고요? 그렇군요. 그럴만합니다. 폴 맥카트니는 중산층의 그런 네 명의 멤버 중에서 가장 생활이 안정이 돼 있었죠. 물론 사춘기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지만요.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했었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제법 했었고요. 그런 존 레논과는 좀 달랐습니다. 존 레논은 불량기가 철철 넘치고 개김성이 농후한 그런 반골 기질이 있었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그렇군요.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 노차사의 그날 오면은 신청을 해주신 분이 계셨고요. 그 노래로 마치겠습니다. 그쵸. 그날. 2000년 전에 광야에서 그날을 외쳤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팔레스타인 청년, 이 소망하는 그날과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이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